(2025년 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변론에 대해서 자꾸 빠뜨리는 게 있어요. 뭘 빠뜨렸느냐? 백종원 전 국정원 3차장 진술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종원 3차장은 뭐를 하느냐? 보통 1차장은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은 1차장이 북한이죠. 2차장이 해외. 옛날에는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에 해외와 북한을 하나로 합쳐서 한 차장이 하고 국내를 또 한 차장이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3차장이 합니다. 지금도 과학기술이 3차장인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백종옥 씨는 3차장을 지낸 사람인데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나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살펴보죠. 그게 인터넷망입니다. 업무망은 뭐라고 하면 각 기관마다 자기 내부망이 있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진이라고 하는 망이 있고 보통은 이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바깥에서 자기 회사 망에 들어올 수가 있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력한 방화벽이 있는데 그 방화벽이 약하면 해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망, 업무망, 그리고 선거망. 선거망은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때마다 그 투표에 대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망입니다. 이 세 가지 망 사이에 접점이 있다. 접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취약점이 발견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개의 망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가능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망과 회사 내부망, 업무망 사이에는 방화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할 때 선거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외부 침투가 있으면 진짜로 안 되죠. 거기에도 엄격한 방화망이 있거나 아예 선거망하고는 인터넷망, 업무망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백 차장이 자기 실무 분야였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선거망은요. 선관위가 우리나라 유권자가 지금 18세 이상인가 4,400만 그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부터 모든 지금까지 투표한 성향이 다 들어있겠죠. 그 선거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좀 망분리 완전히 인터넷망, 외부망하고 분리시키고 또 회사 업무망하고도 분리시키는 게 좋은데 망분리가 완전하지가 않아서 해커 입장에서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견됐다. 국정원에서는 이런 거 좀 봐라. 그래서 봤더니 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요구한 대로 해보니까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정원이 이거 봐라라고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기관에게 다 적용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 갖고 했는데 발견됐다. 백 차장의 이 이야기는 이번 계엄령 선포했을 때 방첩사와 정보사 군인들이 중앙선관위에 가서 그 서버를 뭐 확보하려고 사진 찍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지금까지 또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일관된 투표 상황이 나타난다. 본투표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 사전투표는 중앙선관위가 며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과연 북한에게 해킹을 당한 게 아니냐. 이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종옥 차장은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방 침투가 가능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 주목할게요. 벌써 2년 전이네요.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이 지금 여기 옆에 나오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3개 기관이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망을 합동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23년 5월에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서 선관위에 북한이 해킹을 하는 것 같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여야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게 발견됐는가 하면은 이 유권자들, 저 같은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는 이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거망이니까 외부에서 침투하면 안 되죠. 근데 외부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를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허점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여기에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접속하는 권한, 거기에는 뭐 아이디를 치고 비번을 쳐야 되죠. 그리고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었고, 네.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해서 투표했다,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투표해 보시면은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 있죠. 거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도장도 찍혀 있고, 또 그 투표용지를 내주는 그때 종사자들의 도장도 찍혀 있죠. 이 도장 정보들을 사전에 빼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 사전 투표용지를 위조한 다음에 QR코드만 똑같이 하게 되면은 QR코드도 빼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짜 사전 투표용지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는 선거망 침투가 가능했다. 또 개표 시스템은 완전한 선거망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접속 패스워드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USB 접속을 통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인가받지 않은 USB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에 등록했던 모든 후보자 명부, 그 다음에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평문이면 관리가 허술하니까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빼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선관위는요, 2023년 기준으로 21년부터 국정원에서 야, 북한에서 뭔가 해킹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걸 경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2년 전에 경고한 게 뭔가 하면요, 2021년 4월 선관위의 PC가 북한의 김숙희, KIMSUKY, 김숙희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대위 문건 등 일부 자료가 유출된 거를 북한이겠죠. 확인했다. 이겁니다. 이 김숙희는요, 제가 그 전에 한번 했는데, 라자루스라고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털어서 5,300억 원 해먹은 북한의 라자루스와 더불어 북한 정찰총국, 인민군에는 총국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정찰총국,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최대한 키워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찰총국에서 집중 육성한 해커 조직이 김숙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라자루스하고 김숙희가 양대 인터넷에서 돈 벌고 정보 빼내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K원전을 수출하는데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를 해킹했습니다. 2012년에 북한이 이 김숙희를 만들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의 무슨 기관을 하면서 이런 이름을 쓰였다고 하는데 2014년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도면을 빼냈고 태영호 의원실 사칭해서 태영호 의원실 이메일을 사칭해갖고 외교기관 내보내갖고 또 뭘 빼내려 했고 또 24년에는 SBS의 북한 전문 안정식 기자 메일을 도용해서 살짝 비슷한 메일로 해서 그 받아본 사람들은
전부 다 뺏기도록 했었죠. 일본 외무성 관리로 위장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이 운영하는 반공방송인데 거기에도 피싱을 시도했었고 뭐 이런 겁니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인터넷 보호 능력이 100점이다 하고 자평을 했는데 국정원이 냉정하게 해보니까 31.5점밖에 안 되더라. 문제가 많다. 네. 네, 이렇게 국정원이 23년도 10월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3차장이 백종욱 씨로 보여요. 백종욱 씨는 어떤 사람이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81학번이고 한양대학교에서 석사를 했고 경기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이버 보안청을 만들어야 된다. 국회에도 사이버 안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요. 국정원에서 사이버 안전센터장, 네, 이런 기구 압니다. 저도 옛날에 가서 취재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 나와서 가천대학에서 잠시 강의를 하다가 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3차장을 하고 24년 2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24년에 있었던 총선에 국힘당 비례대표로 도전했다가 저 뒷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못 됐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가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리 변론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해킹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지난 몇 번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일률적으로 투표율이 나오고 이상하다. 본투표보다도 항상 야당의 득표율이 높고 이상하다. 그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백종욱 씨가 국정원에 있을 때 조사에서 나온 근거를 갖고 한 건데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 거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걸 안 보는 것도 이상하죠. 이에 대해서 선관위의 주장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래 자기도 같이 합동조사한 거니까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이 허가받지 않은 USB를 꽂아주는 것 중 이 내부에서 국정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력자가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고 또 누군가가 이메일을 아까 말한 대로 2021년에는 누군가 선관위 직원이 이메일을 받아서 열었죠. 해킹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 협조하는 사람이 확인된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해킹을 안 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이요. 옛날에는 이제 대공수사권이 있어서 모든 국내 기관들을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수사권을 다 뺏겼잖아요. 문재인이가 다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손발을 국정원을 완전히 자른 거 문재인은요,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게 다른 기관 같으면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관세청도 이 세금 내는 걸 관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고, 이제 모든 기관들이 나름대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조사를 하는데, 국정원은 사법경찰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경찰권은 경찰이 갖고 있고요. 기껏해야 보안조사권인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해킹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근데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여도 이렇게 해서 알려면 줄 뿐이고, 자, 의심스러우니까 선관위 동의 안 해? 같이 조사해보자. 3개월 조사해보니까 뚫리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니네 자료를 북한에서 김숙희 조직에 가져간 적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에 해킹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 지금 너무 엉망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이거 백종욱 씨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했고,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밝힌 적이 있는데 이거 왜 안 하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재판관 구성이 정치적으로 돼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셋, 대법원장이 셋, 국회가 셋. 그러니까 구성은 추천해준 대로 재판을 해보니까 엉망인데 선관위 위원들도 그런 데다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조직은 자기네가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법원처럼 법원 행정처럼 자기네끼리 해먹으니까 그 안에서 부정부패가 있어도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누가 투사라도 해야 경찰이 그 건만 갖고 수사를 할까? 국정원은 못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는 내부에서 선관위원장이 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해야만 수사를 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대법관이 와서 하는 걸까?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행정 책임자는 사무총장인 거는 그 안에서 뿌리가 굵은 사람이니까 자기 조직을 굳이 칠 이유가 없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네끼리 다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비가 일 수 있는데 아무도 이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를 감시하는 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백종욱 씨가 차장으로 시다 한번 봤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엄령 선포한테 하는 요소가 됐는데 이 문제를 덮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마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얘기만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냥 갈 건가? 근데 이 백종욱 씨 신청한 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재는 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선관위 해킹한 건 사실이니까 한번 이 문제를 이번에 한번 파보자. 그리고 틀렸으면 백종욱이라는 사람을 매장을 하고 맞았으면 한번 얼마나 팠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북한이 해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보자. 지금 북한이 우리 사이에 너무 침투해 있었고 심각합니다. 백종욱 진술을 무시하지 마라. 감사합니다.